안녕하십니까, 이태일 교수입니다. 자, 이게 이제 10월 벌써 이제 마지막 주 같습니다. 이제 연간 우리가 52주 중에서 이제 전체 연간으로 보면 지금 그 44주차가 되는 그런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를 중간고사도 이제 이렇게 받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11월 달 지나면 벌써 1년이 마무리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10월 말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금주는 그 도로가공과 특성의 종류 중에서 한번 지난주에 이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 리뷰하고 난 뒤에 그 지난주에 이제 금형 부품의 에어벤터 그쪽을 하다가 말았는데, 한 그 전체적인 리뷰한 후에 그 부품의 특성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도로의 이제 정의가 뭐였다, 정의가 뭐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글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주름이나 파단이 없는, 이연매가 없는 깨끗한 용기를 성형하는 것을 우리가 드로다. 특히 이제 딥드로우라는 것은 이제 드로우 중에서도 깊이가 있는 그 드로우 부품을 생산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드로우는 단공정에서 끝이 나지만, 딥드로우는 2회 이상 또는 제품의 전체 어떤 그 브랭크 면적보다 깊이가 깊을 때 하는 이런 걸 이제 딥드로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첫째는 이제 드로우라는 거는 브랭킹 홀딩 압력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에 따라서 주름이라든지 크랙이 발생을 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브랭크 소재를 브랭크 홀더가 잡고 번지가 하강하면서 이연매가 없는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을 드로우를 하는데, 이때 주름이라든지 크랙이 없어야 된다. 다만 깊이가 이제 좀 깊은 가공은 드로잉 중에서도 딥드로우다 해서 딥드로우 금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로우 정의는 그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성형하는 과정이 있는데, 브랭크 소재를 다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브랭킹 홀더가 그 누름 압력을 가지고 눌러주면, 이제 서서히 누르게 되면 번지가 하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강을 할 때 이때에 굽힘 응력이라든지 압축이나 마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찰력이라든지 소재가 잘 미끄러지는 그런 표면 거칠기 가공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 코너 부위에 어떤 그 마찰 응력이라든지 압축 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잘 미끄러지게 만들어야 된다. 즉 메탈 후로가 잘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서서히 이제 번지가 하강을 하게 되면, 이제 프렌지 부가 있는데, 프렌지 부를 잡아주면 프렌지 부의 어떤 압축이나 인장이 동시에 발생이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브랭크 직경을 완전하게 다
형상 제품으로 만들려면 다 내려주면 5단계에서 이제 완전한 이음매가 없는 후렌지 면이 없는 이런 제품이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랬는데 한 번에 이게 성형이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통형 용기라든지 또는 사각형 용기들이 있는데, 이제 후렌지가 있는 제품이 있고 후렌지가 없는 제품이 있는데, 후렌지가 있는 제품은 이제 후렌지 면에 브레이크 홀딩이 압축과 인장을 제어하면서 풀어주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그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매가 없는, 후렌지가 없는 부분들은 물건이 제품이 소재가 번지 쪽으로, 번지에서 다이 쪽으로 하강하면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름이라든지 소재를 잡아주는 홀딩력에서 크게 품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잉 가공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대로 주름이라든지 어떤 그 파단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처럼 마찰력이라든지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이 이제 이렇게 척벽으로 브레이크 홀딩력이 이렇게 잘 잡아주지 못하면 이렇게 물결처럼 웨이브가 진다. 그 다음에 또 제품 형상면에 또 이렇게 주름이 생길 수 있다. 바다는 뭐 끝단 바닥 부위가 이렇게 그레이 갈 수 있다. 또 척벽에 재료의 흐름이 안 좋으니까 여기는 두께 방향에서 코나 R 부위는 잘 빨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랙이 생긴다.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싱크대의 볼을 만드는 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듯이 아마 그런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의 가공 특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원주 방향에는 압축력이 발생이 되지만 이제 이 코너 R 부위는 굽힘 응력이 발생되고, 또 이쪽에 바깥쪽에 R 부위는 인장이 또 늘어나고, 두께 방향은 재료가 이제 펼쳐지니까 재료 두께 분포가 하중 분포에 의해서 두께 분포가 이제 인장이 생기면서 고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뚝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오닝 가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두께 변화에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두께 변화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 원통형이냐 어떤 그 구형이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재료 두께 방향은 인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료 두께 분포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중 곡선은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이냐 이제 연질이냐 경질이냐 또는 동판이냐에 따라서 초기 스트로크 때는 힘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성형을 했는 걸 재드로잉 할 때는 힘이 아무래도 적게 받는다. 이런 거를 하중 곡선 비교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 계산은 여러 가지 설계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든지 그 공식에서 해야 되지만, 우선은 이제 원통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파이 dt다. 파이 dt 직경 재료 두께 그 다음에 인장 강도 이거를 이제 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드로잉 가공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후렌지가 원통형, 그 다음에 후렌지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후렌지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방구형 중에서도 이제 후렌지가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이 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자동차 제품은 거의 다 드로잉 제품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형상이 자유곡선이나 자유도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에서 이제 딥드로와 일반 드로는 앞서 얘기했는 대로 직경에 비해 깊이가 얕은 공정을 이제 일반 드로잉이라 하고, 딥은
용기 직경에 비해서 깊이가 2회 이상, 깊이가 깊을 때나 또는 공정수가 이제 이 단번에 가공이 되지 않고 한 2차례에 나눠서 이제 가공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제 딥드로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딥드로우는 이 바닥 직경이 이 H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넓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 이제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딥드로우는 그 직경보다는 높이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깊은 거를 얘기하니까 직경보다 깊이가 깊다 이런 걸 이제 딥이라 이래 보면 됩니다. 이제 장출 성형이라는 얘기 자체가 지난번에 뭐 일반 성형은 간단하게 이렇게 브랭크를 이렇게 그냥 브랭크가 이제 이렇게 번지가 다이를 하강하면 되지만 인장 성형은 이 방향이 깊기 때문에 재료 두께가 얇아진다. 그래서 뭐 특히 이 원통형 중에서도 딥동형이라든지 이런 쪽은 인장 성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인장이니까 장출, 늘어난다, 장출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럼 제드로잉은 이제 한 분만에 하지 못하고 두 분만에 한다든지 리드로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제드로라 한다. 예를 든다면 가공전에는 일반 드로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드로잉은 이제 한 번 더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드로다. 그 다음에 역드로는 리버스 한쪽 방향에서 이제 가공 경화가 일어났는데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양산성에서도 좀 불리하다.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는 수작업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로딩할 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가 다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 어떻든 정방향 성형하는 것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물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산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로봇가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가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 제어 시스템이 이제 정방향으로 뺐다가 회전하면서 그 역방향으로 노딩할 때는 180도 회전을 하면서 이제 로봇가 그거를 로딩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정방향에서 이제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가공경화가 정방향으로 됐는데 다시 역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하중이 좀 이렇게 어떻게 타치가 될 때에 하중이나 내구성의 번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의 가공경화가 이미 일어난 것을 다시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공을 일으키니까 제품에 어떤 크랙이 갈 확률도 있다. 그런 거는 참고로 이제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은 뭐 이런 식으로 역방향으로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놓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 아이오닝 가공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두껍게 이제 이렇게 재료 두께가 불균형한 것을 한 번 더 훑기 가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두께 감소율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보면 좋겠다.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원래는 두께가 예를 들어가 뭐 크게 그려서 근데 이게 뭐 1T라고 그러면 일정한 이제 두께로 이렇게 가공을 한다. 그러면 다이 부분이 이제 약간 이렇게 위에는 들어갈 때는 조금 개구부는 오픈부는 좀 넓지만 이 이제 중간에 그 치수를 결정해 주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그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성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면 되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공기 구멍이 이제 여기 있어도
강온을 하기 때문에 에어벤트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뚫어놨는데 이 에어벤트를 이제 설치를 해주면 공기가 바깥으로 빠지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로 조금 이따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좀 보면 되고, 아이오닉 강화공은 이제 내측에 어떤 압력을 많이 이제 받기 때문에 에어가 찰 수가 있다, 내경에. 자, 그런 게 아이오닉 강화공이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구조 쪽보다도 오늘이 이제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는 차원에서 이 뭐 드로잉 공정수라는 이런 것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고, 자, 이 구조가 나오기 전에 에어벤트 아까 나왔으니까 오늘 수업은 이제 이 에어벤트는 뭐냐 하면 그 드로잉 작업이 끝나고 번지가 상승할 때 번지 밑면과 소재 사이에 공간이 커지면서 압력이 떨어져서 성형품이 번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번지 측으로 오목하게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 구멍을 뚫어서 압력을 대기압 상태로 유지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품이 이제 이렇게 성형할 때는 이렇게 양호했는데 이게 이제 빠질 때 이 공기 구멍이 없으면은 이렇게 오목하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공기 구멍을 이제 뚫어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보면은 이제 바닥면에 공기 저항이 없으면은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용기 같은 경우에 압축을 하게 되면 번지가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밀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그 바닥면에는 에어가 차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빼주는 어떤 기능을 이제 하는데, 보통 보면 번지 하면에 이제 이거를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지 하면에 타고 나와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번지 지름이 25mm 이하, 50mm 이하, 또는 50에서 100, 20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3mm다, 뭐 3에서 5mm다, 6.5mm다, 8.8mm다, 8.5mm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또 너무 크게 파버리면 이 바닥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너무 크게 파버리면,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구멍을 파면은 이게 어떤 그 바닥면 자체가 용기가 어떤 뭐랄까 바닥 평면이 안 나오고 약간 몰록한 이래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공기 구멍의 어떤 그 크기 이런 것들은 이제 표준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너무 크면은 이렇게 또 제품에 어떤 불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3파에서 한 5파이 정도 파이로 보면 그렇게 좀 주는 게 현업에서는 이제 많이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사각형 그 도로 형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구조할 때 설명을 하려고 안 했는데, 구조를 한번 보면 첫째는 이제 이게 상하 홀더가 있어요. 상하 홀더. 이거는 이제 홀더라 그러는데, 이게 다이 홀더, 펀치 홀더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홀더라는 얘기는 어떤 금형의 어떤 자리면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펀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전단 금형에도 마찬가지지만 백킹 플레이트 이 강도가 좀 S45C 정도 되는 이 백킹 플레이트, 이 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든지 하강을 하게 되면 이게 침입이 되는 이런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펀치가 있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에어벤트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B급 친 부분들을 여기 돌기 부분이 밑에 바닥면이 공기가 차니까 이거를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관통을 3 내지 5파이 정도로 관통을 해서 이렇게 공기 구멍이 나갈 수 있도록
에어벤트, 여기 공익구멍이라는 게 에어벤트입니다. 에어벤트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 그 요놈이 이제 번지가 되겠습니다. 번지가 되고, 요 이제 분홍색 되는 부분이 이제 위치 결정파이라 그래서 로켓, 그 소재가 동그란 원판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사각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 위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이제 뭐 자유롭게 이렇게 놓아버리면 안 되니 정확하게 위치에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이 로켓 판을 이렇게 이제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녹색 보이는 이 다이고, 그 다음에 다이를 잡는 게 다이 홀더. 그래서 번지가 항하게 되면 번지는 당연히 이제 번지를 잡아주는 번지 플레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홀더가 없는 구조인데, 단순한 이거는 이제 이 드로잉이라기보다는 뭐 포밍이라는 그런, 지난번에 우리가 뭐 3주차나 4주차 금형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리뷰를 할 때 포밍 금형하고 드로 금형의 차이가 뭐냐 하면, 포밍 금형은 주로 이제 브레이크 홀더가 없는 구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포밍입니다. 대신에 이제 포밍은 브레이크 홀더가 없는 대신에 그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중간에 이 중간 부위에 이제 압력을 이제 리턴할 수 있는 패드가 있는 거죠. 패드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드로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단순 드로지만 포밍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홀더가 있는 구조는, 이게 이제 브레이크 홀더가 있는 구조인데, 이 브레이크 홀더라는 의미는 요 브레이크, 요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 자체가 이 소재를, 요 녹색 요 소재, 요 소재를, 요 소재 지금 요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녹색 그 판 위에 있는 소재를 홀딩을 해줄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데 이제 이게 요게 브레이크 홀더가 있는 구조다. 요 브레이크 홀더 요 놈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압력을 제어해준다. 압력, 어떤 압력이냐? 주름 압력, 누르는 압력. 그러니까 이 누르는 압력인데 실제 강력하게 홀딩을 하게 되면 이제 주름을 억제가 되지만, 또 홀딩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주름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브레이킹 홀딩 압력이 우리가 금형에서는 뭐 드로라 하면 브레이크 홀더가 있는 거를 드로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민하다 그럴까, 품질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내가 수업 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성형 해석을 할 때에 이제 이 주름이 생길 거냐 말 거냐, 이 성형 해석을 하는 단계에서도 브레이크 홀더에 잡아주는 홀딩 면적이 얼마냐, 압력이 얼마냐, 보통 우리가 보면은 뭐 브레이크 홀더를 주름을 흡수할 수 있는 압력은 보통 보면은 뭐 전체 성형량의 20%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브레이크 소재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어떻게 눌러줄 거냐에 따라서 누른 상태에서 번지가 하강을 하는 상태하고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강을 하는 상태는 바로 주름이 바로 직결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든다면 뭐 너무 많이 홀딩을 해버리면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고 터져버리겠죠. 파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로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동차 금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그 후드라든지 또는 뭐 펜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드로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드로잉. 그래서 척벽에 남는 소재의 어떤 그 메탈을 브레이크 홀더가 얼마나 홀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홀딩을 하면서 서서히 풀어주느냐, 주름을 억제하느냐. 그러니까 번지가 하강하게 되면은 소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번지가 하강하고 소재를 잡고 있는 홀더와 상관관계를 보면, 홀더가 잡으면서 번지가 하강하면 좀 풀어주는 이런 쪽, 잡아주는 쪽하고 이런 걸 적정하게 잘 압력을 배분을 해야 주름이 없는 그 성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크랙이 발생되니, 그래서 현업에서는 그 드로우에서만 물건이 잘 나오면, 트림 금형 같은 경우는 윤곽 라인 완성 치수를 자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도로 금형에서 주름이나 크랙이 없으면 이제 트림 금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냥 그 가공을 해서 자르면 되니까 자동차 금형이나 형상이 깊은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도로의 성형 여부에 따라서 품질의 어떤 그 좌우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금형 공장이나 어떤 그 양산 공장으로 갔을 때에 그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그 금형이 안 터지고 그러니까 터짐이 없고 주름이 없으면 그 회사는 생산이 굉장히 잘 되는 회사다. 그래서 대부분 또 보면은 이제 뭐 기계를 씌워놓고 프레스 작업하다가 올 스톱 시켜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드로우의 금형에서 주름이 생기거나 크랙이 발생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로봇으로 이제 생산을 요즘 많이 하니까 그 크랙이 발생된 상태에서 그 확인이 안 되고 또는 주름이 발생된 상태에서 확인이 안 되고 성형을 해버리면 대단히 로또 불량이 생긴다. 로또 불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전체가 만약에 뭐 1000대를 생산한다 하면 이게 그 불량을 나눌 줄도 모르고 자동으로 이렇게 생산하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크랙이 가버린 경우는 순간적으로 1000개 이상이 한 로또가 불량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재료를 뭐 그냥 불량 폐기 처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보면 이제 회사도 보면 초품, 중품, 종품 검사를 잘 해야 되는데 로봇 생산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 퀄리티 매니저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등하시한다든지 어떤 품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를 지금 전체적으로 로또 불량을 해서 거의 뭐 재료를 전부 못 쓰게 된다든지 결품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브랭크 홀더에서 어떻게 주름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불량이 날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자, 이해를 충분히 했겠죠. 자, 브랭크 홀더가 있는 구조, 없는 구조. 이제 없는 구조는 단순하게 이제 번지가 다이 쪽으로 항항하는 소재를 주름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브랭크 홀더가 있는 구조는 이제 아무래도 브랭킹 홀딩력을 이제 이런 식으로 브랭크 홀더가 소재를 잡아주니까 주름을 억제하면서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질의 부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크랙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걸 적정하게 브랭킹 홀딩력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품질하고 좌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드로잉은 아까 뭐 드로잉의 단면에 봤지만 한 번 더 드로를 하는 거다. 한 번 더 드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드로를 1차적으로 했는 제품을 한 번 더 드로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크게 한 번 더 재드로잉 하는 거는 한 번 1차적으로 성형했던 이 제품을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이제 쉽게 하면 이렇게 뽑았는 넓게 뽑았는 제품을 다시 이제 한 번 더 한다면 그림을 이제 이렇게 포개서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제 이게 이제 대조를 하게 되면 더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 재료 두께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요게 1차, 요게 1차, 2차는 이런 식으로 성형을 다 하면 이 제품이 이런 식으로 빨리 내려가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되겠죠. 직선 구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게 이제 제드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제드로다. 그 다음에 이제 제드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몇 개 공정을 나눠서 이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1차 도로 이렇게 하고 맨 처음에 소재, 그 다음 1차 도로, 2차 도로, 예를 들어 3차 도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드로잉 한다, 리드로를 한다, 계속 한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아까 브랭크 홀딩 그 역에 대한 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브랭킹 홀딩력은 주름의 발생 방지뿐만 아니라 재료의 그 신장에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치니 브랭킹 홀딩력이 부족하면 이 주름이 발생이 되고 과대하면 파단이 프랙처가 일어난다. 그래서 적당한 힘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브랭킹 홀딩력은 드로우 작업에서 주름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 하중이 필요하고 기락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계산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Q 압력을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대략 압력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걸 이제 변수라고 상수라고를 봐야 되나 상수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고 뭐 드로잉 그 율은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드로잉률, 두 번째 드로잉률, 세 번째 드로잉 이게 중요한데 드로잉률을 보통 보면 한 55%에서 60% 재드로잉률은 한 75%에서 80%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직경에서 1차 드로에서 뭐 예를 들어 55% 뽑으면 이렇게 뽑았다가 2차 도로에서는 또 더 좁게 뽑았다가 3차 도로에서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뽑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드로잉률하고 관계가 된다. 1차 도로에는 소재를 이런 식으로 브랭크 소재 1차, 2차, 예를 들어서 3차에 다 뽑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제 드로잉률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차는 한 55배 65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다. 드로잉 B는 이제 뭐 직경분의 그 드로잉 그걸로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드로잉률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직경분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브랭크 직경분의 번지 직경이다. 그래서 이제 1드로잉률, 2드로잉률은 다 드로잉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잠깐 뭐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로우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제 각드로 이제 아까는 이때까지는 이제 원통형 드로우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사각 드로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내가 싱크대 얘기를 좀 싱크 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각 소재가 이래 있다면 사각 소재는 이제 사각이니까 각통이니까 소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성형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두께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코나 이 부분에 잘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이제 코나 부위 이 부분을 이제 주름 형태로 여기는 소재가 잘 안 빨려 들어간다. 왜냐하면 유입이 안 된다는 거죠. 유입이 안 된다는 거는 재료가 안으로 이제 번지가 성형을 하더라도 뭐 유입이 잘 안 되니 이제 하중이 많이 발생되니 그 이제 주름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그 주름이 생긴 형태다. 그럼 단면으로 이렇게 그려 보면 이게 사각이라고 보면 위에서 보면 소재 빨림 현상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이 직선 구간들은 잘 이렇게 소재가 이게 소재 사각이라고 보면 잘 빨리 들어가는데 이렇게 잘 빨리 들어가. 여기는 이쪽은 코나 부위는 잘 안 빨리 들어간다. 이 코나 부위는 잘 안 빨리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 빨리 들어가니까 유입이 안 되니까 이제 주름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발생이 되는 거고 커너브에 이제 크랙도 발생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밴딩 되다가 늘어났다가 밴딩 된다. 이 R 구간에는 그런 식으로 유입 속도의 변화를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각 소재에서는 결함이 될 수 있다. 원통은 그냥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다 되니까 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보면 원통이 이렇게 있고 이 원주 방향이니까 어떤 방향이든
골고루 유입은 똑같다 이거지. 유입은 똑같은데 사각은 직선 구간에는 잘 빨려 들어가는데 이 코나 구간은 잘 안 빨려 들어간다.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품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그걸 어떻게 이제 조정할 수 있느냐의 관건에 따라서 품질 확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찰 개수가 좋으면 잘 빨려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유입이 잘 된다는 의미는 불량을 안 낼 수 있다는 그런 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래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사각 용기 교수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쪽에는 많이 유입이 잘 돼서 많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데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들어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결국은 이제 비드를 사용한다는데 비드는 조금 전에 이제 내가 그 나왔었는데 자 비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브랭크 홀더가 이래 있으면 이 비드를 어떻게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비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또는 또 반대로 해서 높은 비드는 위로 또 올려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소재가 이래 있다면 여기서 소재가 이제 이 소재가 있으면 이 번지가 내려오면 이렇게 소재가 이런 식으로 잡혀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 비드 높이 이런 식으로 유입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 유입을 그런 것들이 이제 비드인데 이 비드를 이제 이렇게 줬어. 그 번지가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되면 소재가 이제 로크식으로 딱 잡고 갈고리식으로 딱 잡으면서 유입을 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정하다 보면 척벽의 그 비드 쪽에서는 평면이 완전히 나오는데 비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제 이게 그 뭐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컬 현상이라면서 약간 말려 들어가는 현상처럼 직선이 안 나오고 약간 뭐 어떤 공간이 생기는 이런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소재하고 번지와 다이 사이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을 잘 고려해 가지고 그 부분을 비드를 넣을 건가 말 건가 그런 어떤 고민을 좀 해야 그 사각 도로에서는 성행이 가능하다. 이제 비드 사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드를 사용하고 안 하고. 이제 비드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직선이 쫙 나올 수 있지만 안 사용했을 때는 약간 어떤 갭이 형성할 수도 있다. 이 비드 위치를 사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주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주름을 억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품질하고 좌우가 되니 이 비드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도 설계 엔지니어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이제 틈새도 있는데 틈새는 이제 크리언스죠. 크리언스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재료 두께의 1.05에서 1.35다. 초기 도로형이 이제 번지와 다이의 틈새를 얘기하는 거죠. 번지와 다이의 틈새를. 뭐 전단금형처럼 완전히 뭐 제로트의 5 내지 10%다 이게 전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틈을 이게 번지와 브랭크 홀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이인데 이 번지의 어떤 틈새 이 틈을 보통 뭐 어떤 요즘은 뭐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1.5에서 2mm 정도 줍니다. 그래서 2mm라는 건 재료 두께를 기준했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틈새가 너무 많으면 이제 유격이 생기니까 번지와 다이 브랭크 홀더 면에 유격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틈새 영향으로 인해서 품질이 좌우될 수도 있으니 요 틈새는 이제 보통 초기 도로형일 때는 1 내지 1.35 뭐 제도로형일 때는 1.4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아이오닉 이거는 이제 거의 틈새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료 두께 분포를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설계자의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그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번지 코나 RP라고 그러는데, 번지의 P, R, 그 다음 다이의 RD, D라고 그러는데, 요 RD와 P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차이는 있는데, 곡률 반경이라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계할 때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0T에 4 내지 12 정도인데, 이것도 뭐 그러면 4가 오르냐, 5가 오르냐, 12가 오르냐,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일단은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다이 곡률 반경은 직선부, 곡선부를 다르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곡선부에서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곡선부는 RD를 크게 설정하고, 곡선부는 좀 크게 하고, 직선부는 좀 이렇게 적게 한다. 번지 R하고 다이 R은 좀 작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번지라고 그러면, 번지 여기 다이라고 그러면, 이 다이 R은 이놈은 좀 크게 하고, 요 번지 R은 적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지와 다이 R의 기준을 좀 정해놨는데, 이게 교과서대로 맞다는 건 아니고,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치일 뿐이고, 이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번지 R이나 다이 R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불량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그러면은 뭐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CA 유한 요소 해석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보면은 뭐 어떤 G 스탬프라는 이런 어떤 해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성형품의 주름이나 파단, 결함 이런 것들을 최적의 공정 설계를 통해가 설계하기 전에 한번 먼저 컴퓨터에서 해석을 통해서 이걸 발생하느냐 마느냐 품질 이런 걸 체크한다 이거죠. 보통 보면 이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 팜 스탬프라든지 이런 팜 스탬프 말고 이제 오토 뭐 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를 소개하면, 그런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프레스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그 이제 업체들은 그걸 이제 사가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사가 와가지고, 또는 그게 비싸니까 용역을 줘서 성형이 어려운 것들은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이게 진짜 주름이 발생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체크하는데, 여기 책에서는 이제 G스탬프라고 이제 있는데 이 결과를 좀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두께가 0.5mm 연강판을 가지고 직경 100mm 소재 번지 65mm로 해서 어떤 변형이나 하중 분포를 한번 이제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게 번지하고 다이가 있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성형을 메쉬 프로그램으로 해서, 메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3D 제품을 이제 이렇게 우리 메쉬 타입으로 우물정자 이런 메쉬 타입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번지는 만들고 브랭크 홀더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메쉬 타입을 해서 넣고 제품 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D에서 생성을 해줍니다. 뭐 이제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홀딩력은 얼마나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는 몇 미리 내릴 거냐, 이제 탄성 계수, 종탄성 계수는 2.1 곱하기 10에 10성 해서 뉴턴으로 계산해가지고 2.21 곱하기 10에 10성 해서 파손 네티오, 밀도, 뭐 랭크포드 상수, 소성 개수, 이방성 개수, 강황 정화 개수, 두께 이런 걸 다 집어넣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하면은 이제 하중 분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중이 보면 초기 스트로크에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중 분포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갛게 생기는 이 부분은 하중을 많이 받는 거죠. 이렇게 이게서 뭐 응력 변화가 많다. 이 부분은 이제 찢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행 응력 변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교수가 그 옛날에 그 기업에 근무할 때 실제 이거를 이제 해석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석상을 했는데 도면 조건을 반영했더니
이게 성형이 좀 안 됩니다. 이렇게 재료가 강하고 해서. 그래서 브랭킹 홀딩 압력을 좀 10배 이상으로 개선을 시켰어요. 58톤 되는 거를 588톤, 한 600톤 가까이 했더니 이게 이제 이 형상, 제품도 형상대로 달라붙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제 조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명 넣고, 뭐 두께 넣고, 스트로크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초기 상태, 이제 밴딩 상태, 뭐 15mm 전, 3mm 전, 파이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이 이제 이런 제품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죠. 그래서 결과인데 이제 요런 부분은 응력이 좀 생기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R을 좀 조정한다든지 크랙 날 요런 부분들은 좀 라프한 크랙이니까 샤프한 크랙이니까 이런 걸 좀 네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상을 해서 주름도 약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압력을 다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했더니 제품이 이제 재료 두께도 얇아지는 경향도 일정하고 크랙 이런 것들도 약간 있었지만은 R 작업을 좀 해서 최종적으로 주름이라든지 이런 걸 없는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성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각 드로잉이든 원통 드로잉이든 드로이의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하면 이제 에어벤트를 뚫어주는 거는 그 공기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 바닥면에 쉽게 얘기하면 공기압이 생기면은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3 내지 5파이 정도의 어떤 에어벤트를 뚫어서 그것을 이제 그 제품을 압력을 바깥쪽으로 배출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 때문에 에어벤트를 뚫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면 브랭킹 홀딩 구조가 있고 브랭킹 홀더가 없는 구조가 있는데 브랭킹 홀딩 없는 구조는 주름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드로우성이라기보다는 폼, 간단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름 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제품이라든지 큰 제품은 딥드로잉 성형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름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그 브랭킹 홀딩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이제 제품의 어떤 그 주름이나 크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브랭킹 홀딩이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원통형하고 사각형의 경우에는 원통형 원주 방향으로 다 이렇게 제품이 재료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사각형 도로 같은 경우는 코나 모서리 R 부분은 재료가 유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주름과 동시에 또는 그 주름이 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많이 잡아도 그 양질의 제품을 못 그 형성을 하니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파단이 생길 수도 있고 주름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 코나 R 부위는 모서리 부위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성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브랭킹 홀딩 압력을 잘 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펀치 R이나 다이 R 쪽은 우리가 뭐 설계에서 표준을 정해놨지만 그래도 이제 펀치 R 쪽은 좀 적게 가고 다이 R 쪽은 좀 크게 가는 쪽이 좋다. 그리고 이제 다이와 그 펀치의 어떤 틈새라 할까 이런 것들은 보통 한 1.5 내지 2mm, 뭐 책에서는 1.15, 뭐 1.0 이렇게 했는데 유격이 좀 넓으면 뭐 넓을수록 품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가공 같은 경우는 거의 틈새가 없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각형이나 원통형이나 뭐 펀치 R이나 다이 R이나 브레이크 홀더가 있는 거나 없는 구조나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CAE라는 해석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브랭킹 홀딩 압력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두께가 얼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가 얼마다 그 다음에 포화손 개수가 얼마다 그 다음에 뭐 가공 경화 지수가 얼마다
그 다음에 이방선 개수가 얼마다, 브레이킹 홀딩 압을 얼마나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얼마나 주겠다, 전체 성형 압력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 주름이 생긴다, 터짐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몇 미리 내렸을 때 뭐 주름이 발생이 되더라, 크랙이 발생되더라, 또는 브레이킹 홀딩력이 적더라,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드로우 금형 같은 경우는 완성된 품질을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로우 금형에서 주름과 그 어떤 파단 관계에서 브레이킹 홀딩력을 어떻게 그 부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차이를 좀 공부를 했고, 사각형 금형과 원통형 금형의 차이, 코나부가 이제 주름을 억제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마찰 계수 흐름이라든지 비드를 사용할 건가 말 건가를 이제 해서 성형을 할 수 있도록, 드로우 금형을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설계 엔지니어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딥 드로잉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좀 머리를 식히기 바랍니다. 자, 10분간 쉬십시오.